1991년 격투맨 바키, 격투왕 맹호 시절만 하더라도 무신으로 칭송받았던 도포였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에 휩쓸려 자연스레 무신에서 병신이 되어버린 오로치 도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극진 공수도의 창시자 최배단을 모티브로 한 바키 시리즈의 무신 범사냥꾼 오로치 도포 인물 개전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계 페이할골 한량종수입니다. 신심의 가라테의 창시자 무신 오로치 도포. 애처가 도포는 어린 여자들 양옆에 끼고 20년 만에 심신의 도장을 세운 것을 축하하며 평소처럼 룸빵에서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도 잠시 갑자기 기습 방문하여 공손하게 질문하는 유지로에게 개같이 두드려 맞고 떡실신 당하면서 오로치 도포는 방심한 자신을 자책하며 진정한 무도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절치부심하죠. 그렇게 복수를 다짐한 도포는 얼마 뒤 지하 격투장에서 정식으로 유지로에게 도전. 믿기지 않겠지만 그 유지로를 상대로 가라테의 정수를 선보이며 유지로에게 치명타를 먹이면서 승기를 가져가는가 했지만 빡빡이의 재롱의 실증을 느낀 유지로가 등 뒤에 배명기를 개방하면서 꺼내든 필살기 귀신의 일격을 끝내 막아내지 못하면서 심장이 정지되어 사실상 사망 상태에 이르지만 닥터 쿠라의 끈적한 심장 마사지로 가까스로 목숨을 겨우 건지게 됩니다. 그렇게 유지로와의 대결 이후 최대 토너먼트에 참가한 도포 승승장구하며 안정적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아이키도의 달인 유수가 시부카와 고키와의 숨막힌 혈투에 종지부를 찍을 필살기 관음 보살권을 시전하지만 고키가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반격하면서 도포는 최대 토너먼트 8강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토너먼트 편이 바키의 우승으로 끝나고 난 뒤부터는 분기별 최강자와 겨루는 바키 플롯에 따라 매 에피소드마다 주시한 활약을 선보이는 레귤러 멤버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죠. 주인공 바키 같은 눈부신 성장도 야쿠자 출신 승소주자 하나야마 같은 낭만도 없지만 왜 바키 팬들은 무신 도포에 그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치열한 전적을 정리해보죠. 제일 먼저 오로치 도포 대 한마 유지로. 남편밖에 모르는 현모양처를 두고 술집에서 여자 양옆에 끼고 놀다가 유지로한테 개같이 두드려 맞은 도포는 정식으로 리벤지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도포는 세계관 최강자 강태풍을 상대로 50년 동안 갈고 닦은 공수도의 정수를 보여주죠. 맹수의 감으로도 파해할 수 없는 완벽의 경지에 도달한 정권과 족도, 무신과 병신을 오가는 카멜레온 눈깔쇼가 아니 시야의 사각을 완전히 제거하는 궁극의 방어기술 산안, 급소조차 간파할 수 없게 단련한 환장의 뽕알 숨기기 등 평생에 걸쳐 단련한 기술과 목숨을 바쳐 쌓아올린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밸런스의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유지로를 핀치로 몰아넣는데 성공하지만 결국 배명기를 해방한 유지로에 의해 눈깔도 잃고 저승길에 올랐다가 차미누 센세가 드래곤볼로 살려주면서 가까스로 부활하죠. 그렇지만 도포 1패. 다음 대결 오로치 도포 대 시부카와 고키. 최대 토너먼트 8강에서 달인 고키와 맞붙게 되는 도포. 타격기를 완벽하게 카운터 칠 수 있는 극상성의 고키가 상대였던지라 도포는 지금껏 숨겨왔던 정권의 정수 관음보살권으로 승부수를 띄워보지만 아쉽게도 고키의 유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패배하며 도포 1패 또 정립. 다음 대결 오로치 도포 대 드리안 앤 도일. 흉악사양수 편에서 도포는 먼저 카이오의 칭호를 받은 유일한 서양인 드리안 카이오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첫 대결 당시에는 드리안의 기스와이어에 팔목을 절단당한 탓에 일단 도포는 오지마 펀치를 한 방 먹여준 뒤 치료를 위해 폭풍 빤스런. 이후 팔을 붙이고 나서 드리안과의 2차전에서는 최면술에 빠져 또 개같이 패배하는가 했지만 영혼에 깊게 새겨진 투쟁심으로 최면 상태에서도 절정의 가라테 실력을 뽐내며 드리안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철권을 박아넣으며 승리. 하지만 후에 도리안의 기습폭탄에 잘생긴 얼굴이 장나면서 그렇게 강조하던 실전을 다룬 무술가로서는 결과론적으로는 패배하죠. 그렇지만 도일을 상대할 때는 그가 족밥인 것을 미리 감지한 것인지 폭풍 가라테 18단 콤보와 라이브 차기로 라끈하게 기선을 제압하며 확실한 승리를 챙기면서 흉악사형수 상대 최종 전적 2승 1패 1무 달성. 다음 대결 오로치 도포 대 마호메드 아라이 주니어. 흉악사형수가 끝나는 2부 마지막 부분에서 복싱 레전드 아라이의 아들 아라이 주니어와 맞붙는 도포. 첫 번째 대결에서 도포는 아라이 주니어의 말도 안 되는 스피드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하죠. 하지만 근성의 도포답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금술 풍도 나갈수록 부상당한 아라이를 개같이 긁은 다음 억지로 승부에 응하게 만드는데 성공. 아라이가 그렇게 대결을 받아들이자 도포는 부상 부위만 개같이 두드려 패는 실전 가라테를 통해 승리를 쟁취해내면서 도포 1승 1패 정립. 다음 대결 오로치 도포 대 미야모토 무사시. 최강이라는 이름의 시초 무사시가 현세에 강림하자 그 최강을 아련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무사시가 가라테가 춤 같다고 입을 털자 참지 못하고 응징을 시작. 도포는 박치기로 선빵을 치며 승기를 잡는가 했지만 결국 진검을 든 무사시에게 별다른 대응도
말도 못하고 방갈주 고조당할 뻔하지만 무사시가 자비를 베푼 덕분에 목숨은 겨우 부지하죠. 결국 무기력하게 패배한 걸로도 모자라 상대에게 동전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도포는 잠시 동안 현역 은퇴를 선언해놓고는 정작 다음 스모도에서 별다른 말도 없이 쥐도새도 모르게 복귀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승률만 놓고 보면 신심의 관원 1위라고 해도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의 심장을 뜨겁게 요동치게 만든 낭만이 도포 선생님 대놓고 개처발린 게 더 많은데 누가 열광한다는 건가요? 뭐라고? 이 새끼가 가라테 고수가 가라테를 쓰는 게 뭐가 어떻다고. 다음으로 도포의 모티브도 짧게 한번 알아보죠. 무신 도포의 모티브는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최배달 최영희 선생입니다. 최영희 선생은 일제감정기 시절인 1923년 전북 김제구에서 태어났는데요. 이후 청소년 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학도병으로 작출되었다가 일본의 패전 이후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지만 중퇴한 뒤 본격적으로 무술에 몰두하여 결혼도 하고 1964년 실전 무도를 주창하며 극진회관을 설립한 뒤에는 왕성한 활동을 벌인 덕분에 현재까지도 일본을 대표하는 무술가로 칭송받고 있죠. 참고로 최배대라는 이름은 오야마 마스타치라는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일본에서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키의 도포는 최영희 선생의 어떤 부분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졌는지 대표적인 것만 간추려보자면 첫 번째 극진공수도의 창시자 가라테 수련의 일생을 바친 최영희 선생은 1964년 당시 실전 무도를 행하는 가라테 유파인 극진가라테 극진회관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최배달 선생이 창시한 극진공수도는 종래의 가라테와는 달리 보호구 없이 맨몸으로 KO시키는 락그란 실전선과 타 무술관의 대결 등 최영희의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 무술계를 가라테를 한층 더 높은 경지에 올려놓는데 성공하죠. 도포 역시 이런 점을 바탕으로 가라테의 인생을 바친 남자로 묘사되며 극진회관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국 100만의 문화생을 둔 신심의 창시자로 나오는 것이죠. 참고로 도포는 공수도 외계 인생으로 묘사되지만 최영희 선생은 공수도만 배운 건 또 아닙니다. 실제로 가라테 외에 복싱, 유도 등 다양한 무술을 수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두 번째, 가족을 위하는 가장. 최영희 선생은 생전 아내를 존중하는 따스한 남편이자 자식에게도 자상한 이상적인 가장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도포 역시 이런 자상한 인성을 그대로 차용하여 집에서는 아내를 위하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들 카츠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빠로 묘사되었죠. 세 번째, 주시한 언변.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생전 최영희 선생의 철학과 함께 뛰어난 언변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구죠. 최배달 선생은 생전 다양한 어록을 남길 정도로 언변 실력 역시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의 도포 역시 먹방하면서 단맛이 주시하다고 평하거나 무의 신에 대한 진호를 펼치는 등 언변이 뛰어나죠. 사실 이외에도 최배달 선생의 삶에서 많은 것을 차용했지만 너무 길어질 듯하니 여기서 가지와라 이키떡밥은 같은 업계라서 안 나오겠죠. 최영희를 주인공으로 한 공수도 바보 일대를 집필하여 최영희 선생과 극진 공수도를 일본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준 가지와라 이키와 최배달 선생의 애증 섞인 관계 역시 다뤄볼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떡밥이지만 현 풍월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컷! 아직까지도 도포를 그저 식탐이는 졸렬한 뚱땡이 우일석으로 취급하며 억까하는 무리들을 위해 Q&A를 끝으로 이번 풍을 마무리해보죠. 바키 3대장에서 어느덧 바람의 아가리 파이터로 몰락한 이유가 뭔가요? 바키 시리즈가 클래식한 리얼 격투 만화였던 격투왕 맹호 시절만 하더라도 모토베류 유술의 달인 유자룡, 존댓말 잘하는 공손한 파이터 강태풍, 가라테 건물왕 멋쟁이 오빠 우일석, 위 3명이서 균형 잡힌 3강 구도를 유지한 채 바키 같은 애송이 놈이 도전하는 위치였었죠. 하지만 번안개 선생이 장기 연재를 하면서 한마 유지로 한마 바퀴 절대적 2강 체제를 굳히게 되면서 자연스레 그 밑에 레귤러 멤버들은 전투 서열이 낮아지게 된 건데 구독 2번 누르기 전에 결론만 짧게 그냥 뭐 작가조차 예상치 못한 인기에 장기 연재되면서 자연스레 태물로 서열을 낮춘 거죠. 그래서 도포가 주인공이면 볼 거야? 친자식이 없는 건 뽕알 숨기기 단련의 후유증인가요? 도포의 아들로 알려진 오로치 카츠미는 사실 도포의 친자식이 아니라 자신보다 강해질까봐 두려워 미리 장투용으로 서커스단에서 당근해온 양자입니다. 더하여 도포는 애처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친자식이 없는지라 도포 고자설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포는 고자가 아닐 겁니다. 그저 도포가 양자만 있는 것과 더불어 오로치 카츠미에게 도장을 물려준 건 두 캐릭터의 모티브인 최배달과 문장규 두 사제 간의 실제관계를 그대로 만화에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극진공수도의 창시자 최배달 선생은 친자식분들을 후계자로 삼지 않고 제일 한국인 2세인 문장규를 후계자로 삼고 극진공수도를 물려줬으니까요. 그러니 도포는 룸빵 중독을 들켜서 정관수술당했다. 고환순기 기술의 후유증으로 찡 고자가 된 것이다. 라는 억가는 부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심심해 문화생인데 현 시점 도포 서열 좀 알려주세요. 부동의 탑3는 역시 유지로 바키 미야모토 부사시입니다. 고로 레귤러 멤버들만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잭한마 외전이 진행되고 있고 띵 호잉루가 이 세계로
간 상황이니 현재 폼만 놓고 봤을 때는 과거와는 달리 잭 다음가는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바퀴 최강자 순위를 알고 싶다면 바퀴 서열 풍원을 참고하시길. 제자 카토한테 고소는 안 당했나요? 심심해해서 되도 않는 눈찌르기 기술 원툴만 익혀서 나가놓고 실전에서 막상 단 한 번도 성공 못한 양아치 카토놈은 신심의 출신이라는 간판 덕분에 1페이지라도 더 나올 수 있던 거니 지금처럼 그저 스승인 도포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진작에 무신 도포는 죽고 룸빵 중독 뚱땡이 치매노인 우일성만 남아서 고소도 못해? 무신 범사냥꾼 바퀴 속 최배달 가라테 모든 걸 바친 남자 오로치 도포. 비록 바퀴가 격투만으로 군림했던 그 시절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바퀴 시리즈 레귤러 멤버로서 무에 자신의 모든 걸 바친 가라테 인생을 바친 상남자 오로치 도포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